그죠? 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헌재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상목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윤석열 쪽도 지금 헌재 무슨 기피 신청도 뭐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니까 극우 세력들도 같이 나서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부산에서 있었던 그 무슨 기도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네. 거기서 그 요즘에 이제 전한길 씨 네.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까지 가서 발언을 했어요.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판 사박할 때 반드시 무찔러서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자,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부지법 사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순서대로 보면은 전한길은 헌재로 휩쓸 것이다. 네. 그리고 처단해야 된다. 박수영, 윤상현은 무찔러야 한다. 굉장히 이거 위험한 발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구 집회를 저희도 뭐 취재차 나가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뒤집어서 얘기해서 뭐 진보단체 집회에서 저 정도 수위의 발언을 했으면 당장 수사하죠. 근데 지금 저거를 공권력의 대응이 무디고 더딘 게 지금 사실 문제고, 서부지법 폭도들을 뭐 지금 100명 가까이 구속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수사도 너무 더뎌요. 그러니까 그 수사의 강도가 더디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저런 류의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이런 건 있죠. 지금 이제 아까 헌재 얘기 길게 했지만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불복하려고 하고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될 거라는 거를 사실 저들도 다 알아요. 저들도 다 아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재명 재판과 연결시켜서 그거보다 시간을 늦춰보자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를 늦추는 전략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저 세력들을 불쏘시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과 같이 가면 위험하다는 걸 저들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시간을 돌려서 2024년 11월 달, 10월 달로만 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광훈 유들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정광훈 집회에 갔다는 발언했다는 이유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글로 돌아갔다. 왜?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거를 이 재판 지연을 누가 동참해 줄 것이냐라고 보면 저 세력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극우 세력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좀 전에 화면을 보고 사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와서 네네. 한 템포 죽였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네. 실명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등등 다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 때 포럼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저 형님들 어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네. 이상하죠. 지금 뭐 6.25 내란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6.25 내란 맞죠? 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6.25 내란 맞죠. 정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한번 윤상현 의원한테 신용환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같이 술자리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이죠. 주변 후배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막 끌어안아요. 아야 수산아 이 자식아 막 하면서 막 해요. 그 동생 끌어안았잖아요. 김상욱 의원. 재서봐. 네, 1년 지나면 맞아요. 다. 네. 그런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변한 겁니까? 원래 저랬는데 숨기고 살았던 겁니까? 변한 게 아니라요. 항상 아랫목에 있었죠. 기득권 따뜻한 아랫목에 있었죠. 지금 저들의 시계는 전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도 있지만 당권요. 어게인 2017에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게인 2017 한번 우리는 다 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저
지금 대구시장하는 홍땡땡 시장이 홍준표요. 아 너무나 다 네. 24%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권 그다음에 그 뒤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당권 다 갖고 왔고 그 뒤에 공천권도 행사하고 총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황교안이 비대위원장 했었죠. 아마. 대표도 했었죠. 네, 대표. 대표도 했죠. 황교안 체제에서 네. 총선을 해서 망하기 네, 시작한 거죠. 2020 네. 총선도 했습니다. 자, 이분들 시계가 어디가 있느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윤상현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광훈 목사가 뭐당 대표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대통령 해야겠어. 대통령 막 하죠.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본인이 대통령감이라고 착각하진 않아요. 당권 거기에 시계가 다 맞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요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 대표가 아니에요. 비대위원장 쌍권총 네. 권권 쌍권총 체제 비대위 체제입니다. 여기에서 그 권력력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분들이 평상시에는요 저렇게 극우라든지 이상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똘땡땡 뭐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느냐? 자기들한테 자 보수의 가치 철학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만 남아요. 현상의 정점은 자리예요. 자리에는 두 가지 큰 게 있겠죠. 대권 그다음에 당권이 있어요. 당권이 자기들 눈앞에 어른어른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당권을 것이다. 지면요 내년도 지방선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총선까지 총선 있죠. 어게인 제가 2017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17, 2018, 2020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패권을 자기들이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하는 거고, 근데 저 세력을 활용하는 것의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게 말씀하신 2020년 국민의힘 선거의 폭망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때도 국회의사당을 그들이 침탈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뭐 현장에서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김문수도 있었고 뭐 차명진 의원 전 의원도 있었고 뭐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정광훈 세력을 포함해서. 근데 그때 이들이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일 지지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믿었어요. 그때. 아 실제로 믿었어요. 네, 왜냐하면 여의도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충성스러운 몇만 명이 모이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국회를 담 넘어 들어오는 충성심을 보여주니까 아 이게 바닥에 우리 여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막 인터넷에서 밈도 돌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때는 국민의힘은 아니었죠. 관계자들이 뭐라 그랬냐? 이게 전조다. 우리가 이기는. 왜냐면 항상 이런 게 돌면 이긴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황교안이 그때 막 합성된 사진도 돌고 그랬잖아요. 누구 외국 배우 닮았다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국민의 우파가 말하자면 보수 정당이 사상 그 다음 총선에서 지기 전까지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뭡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부정선거론이랑 손잡으면 안 된다. 네, 태극기랑 손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반성을 한 결과가 지금 아까 전에 전래동화 국민의힘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을 영입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때의 결론은 뭡니까? 그 3, 4년 사이의 결론은 야 우리만으로는 안 돼. 우리만으로는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해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외부에서 영입해 온 게 그 이전에 본인들이 냈던 자생적으로 냈던 후보보다 훨씬 더 참담한 실패, 처참한 실패로 귀결이 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 있는 거냐? 태극기와 이 세력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은 이미 데자뷰인 겁니다. 이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저는 총선 참패 나중에 이제 국힘에게 총선 참패나 이런 선거 대패는 이제는 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저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까 댓글로도 OH314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으로서 뭔가 패배를 안겨주는 게 아니라 정권 바뀌면은 저는 진짜 위헌정당으로 이거는 해체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지금 이제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당연히 객관적, 합리적, 이성적인 말씀이잖아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농담 해볼게요. 진담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 가본 놈하고 서울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서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싸움을 하면 우리 흔한 농담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서울 안 가본 가본 사람이 놈이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왜 이기냐? 무대뽀잖아요.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이긴다? 놈이 이기죠. 그 유명한 뭐 그냥 우리 흔히 네. 하는 얘기죠. 빡빡 우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이 저 강남에 있다고 우긴들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무대뽀니까요. 자, 엊그제 예를 들어 권성동 저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합니까? 헌재에서 임명을 이거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임명하지 마라 이런 식의 강요를 하죠.
네. 그 사람은 법조인이에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합리적, 이성적,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본인 아직은 대통령 지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헌재에 대해서 사돈의 8촌 가족 얘기를 하면서 막 이상한 거를 막 갖다 신청을 하죠. 맞습니다. 심지어 SNS로 팔로워까지 명단 제출하죠. 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지가 지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무대뽀의 답이 있죠. 도저히 합리적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법 집행, 엄정한 사법 집행을 온 국민의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들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무대뽀로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체포 단계부터요.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네, 진짜. 도저히 안 되는 정치 또는 정무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이거요, 제가 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가면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 나중에 창당합니다. 창당해요. 박근혜라는 사람은 탄핵당하고 창당까지 못 갔죠. 자 보세요. 어게인 2017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한 10번째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네. 왜? 10번째 했죠. 네.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라는 게 뭐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있어요. 박근혜가 사죄를 했잖아요. 사죄했더니 XX 세 됐다. 사죄할 필요 없다. 막 나가잖아요. 무대뽀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온 국민이 숙제가 많고 민주당도 숙제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새롭게 정권 창출해서 집권을 한다 해도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어떤 합리적 이성적인 걸 놓고 논리적 설득을 하면서 포용을 하고 대통합 이런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저 이미 무대뽀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합을 해요? 대통령이 정당한 체포영장에 저항을 한 달 가까이 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이 예를 들면 법집행 자기가 체포영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 저항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흔들던 사람들이 국민저항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맞아요.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안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상황이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놓고 그걸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않으려는 자가 싸우는 게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총칼을 안 들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어떤 독재 국가에서 발생하는 유혈이 낭자한 내전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장기 내전 상태에 접어든 거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지금 계속 갑갑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민주화의 완성 정도나 사회 체제의 성숙 정도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보수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그거를 한동훈식 표현을 빌자면 그때 당시에는 질서 있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심지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에 어떤 뭐 면목 없음 이런 거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내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도 여론조사 몇 개 갖고 와갖고 이거 봐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아 이런 지금 그 적반하장의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한 기자님이 지금 이제 내란 상태 말씀하셨잖아요. 그 댓글 같은데 보면 지금은 2차 내란 상태다 또는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3차 내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내란의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이다. 한 번도 이게 매듭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처단이 될 때 매듭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이 내란에 대해서는 처단이 된 적도 없고 자기들이 인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든지 예를 들어 내란 특검이란 말도 틀렸습니다. 저희는 내란 특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힘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요. 비상계엄에야 뭐뭐뭐뭐 해서 말이 길어요. 내란 특검도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은 블로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내란은 아직 1차 내란 첫 번째 진행 중이다. 12.3 계엄에 의한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맞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엄중하게 그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된 인물 중에 아직 뭐 형이 나온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진짜 네, 맞는 네. 말씀 해주신 것 같고